어떤 병이든 열심히 치료하면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무리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 병도 있는데 강직성 척추염이 그렇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염증이 생기면서 점차 나빠져 결국 척추가 통째로 굳는 병이다. 의학이 발전하며 좋은 약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치료하기는 쉽지 않다. 원인을 알 수 없기에 근본적인 치료법도 없다. 이런 경우 현재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기에 환자들은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도 품지 못한 채 기약 없는 긴 싸움을 해야 한다. 이 병은 어쩌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이유로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항상 자신의 병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을까 크게 고민하며 살아간다. 물리치료로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몸 상태를 좋게 만드는 데에는 물리치료만큼 좋은 것도 없다. 이 때문에 나는 대학원 졸업 논문 주제를 강직성 척추염의 물리치료로 정하고 환자들을 공개 모집했다. 다소 힘들었지만 여러 사람이 참여해준 덕분에 실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치료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그들 중 유독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다. 그는 나이든 노인처럼 등이 살짝 굽어 있었고 머리를 앞으로 내민 거북목 자세를 하고 있었다. 걷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척추가 굳어서인지 몸을 양옆으로 돌리기 힘들어했고 어깨와 골반 움직임도 어려워 팔다리 운동이 편치 않았다. 이런 경우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움직임, 특히 몸통이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사실 필요한 운동이 정해져 있어서 운동 처방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편이다. 몸통을 펴고 이리저리 돌려주는 운동을 시키고 각 관절을 스트레칭하면 된다. 문제는 운동을 자주 해야 한다는 점인데 환자 혼자서 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기껏해야 일주일에 3번 정도 병원에 와서 나와 1시간 남짓 운동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 몸 상태를 좋게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다. 그래서 집에서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시간을 내서 뻣뻣한 몸으로 혼자 운동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다행히 물리치료를 꾸준히 한 덕분에 그의 몸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다. 그는 앞으로 굽은 자세 때문에 누워 잠잘 때도 머리가 바닥에 닿지 않아 부득이 베개를 높게 베어야 했다. 목덜미 근육을 풀어주고 척추 운동을 꾸준히 하니 그의 자세가 눈에 띄게 좋아져 일반 베개를 베고 잠들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아마도 그가 아직 젊고 척추가 완전히 굳은 것이 아니라서 운동 치료가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그만큼 그도 큰 기대를 갖고 열심히 운동했다. 치료하면서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학 졸업 후 원하던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일하던 중 허리가 몹시 아팠다고 한다. 병원에서 통증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듯도 보도 못했던 병을 진단받았고 이 때문에 고민을 아주 많이 했던 모양이다. 직장 일을 하며 병원을 계속 다닐 수가 없어 부득이 퇴직하고 지금은 공인중개사로 일한다고 했다. 결혼해서 부인과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고 매일 다짐하며 살고 있었다. 그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한없이 측은한 마음이 들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치료했다. 그의 몸 상태가 좋아진 만큼 일상생활도 훨씬 편해졌다. 내 정성과 그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였지만 이 병의 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다. 연구 기간이 3개월이라 그 이상으로 치료할 수 없었고 그렇게 그와의 인연은 끝이 났다. 물리치료 마지막 날까지도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이런 병을 앓게 될까봐 고민했다. 지금은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가 그토록 바랐던 것처럼 병을 이겨내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 조용히 기도한다. 두 번째는 병을 진단받은 지 5년 정도 된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마르고 큰 키에 눈빛은 강렬했지만 몸이 힘들었던 탓인지 약간은 불안해 보였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건강 염려가 매우 컸다. 첫인상은 아프고 연약한 여성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생각해보건대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치료할 방도가 없는 병 때문에 종교에 더 크게 의지하지 않았나 싶었다. 그녀의 꿈은 혼자서 외국으로 성지순례를 가보는 것이었다. 장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고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오랫동안 걸어야 하고 고행의 연속일 것이다. 성지순례를 하려면 대략 1달 반 정도가 걸릴 텐데 지금의 몸 상태로는 절대 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듯했다. 그래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 며칠 밤낮을 기도하고 나서 내가 낸 연구 대상자 모집 공고를 받고 흔쾌히 신청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보내준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들으니 그녀의 절실함이 더욱 크게 느껴져 사실 조금 부담되고 긴장되었다. 그녀는 다행히 몸이 굳어있지는 않았다. 대신 몸 여기저기가 아팠고 전신이 쇠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잘 버티지 못했다. 특히 머리와 목을 잡아주는 근육이 몹시 약해서 심지어 택시를 탔을 때 차 움직임에 머리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여기에 병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한 마음이 더해져 심리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였다. 그녀의 가장 큰 문제는 턱관절 장애였다. 턱이 아프고 입이 조금밖에 안 벌어졌다. 말할 때나 밥 먹을 때 턱관절을 항상 움직여야 해서 턱관절 장애는 생각보다 신체적 심리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그녀의 턱관절 장애는 관절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변 근육의 균형이 깨지면서 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성지순례라는 꿈을 가지고 그녀는 3개월 동안 매우 열심히 치료에 임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집에서 해야 할 운동도 꼬박꼬박 다 해왔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몸 상태는 매우 빠르게 좋아졌고 턱관절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어 밥 먹을 때든 말할 때든 아무 문제 없었다. 어찌 보면 종교적 신념이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던 것 같다. 전체 치료 과정이 모두 끝난 후 일주일 뒤 그녀에게 전화가 왔다. 선생님, 지금 인천공항이에요. 10분 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요. 선생님 덕분에 성지순례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분주히 일하던 중 받은 예기치 않은 전화에 눈물이 날 정도로 크게 감격스러웠다. 사실 고마운 건 나였다. 그녀가 내 졸업 논문 연구에 참여해줘서 소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가지고 무사히 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달 뒤 성지순례를 무사히 마친 그녀에게 또다시 전화가 왔다. 연구에 참여해준 그녀에게 뭐라도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 저녁을 대접하기로 했다. 저녁을 먹는 1시간 내내 그녀는 성지순례에서 보고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한껏 자랑하듯이 풀어놓았다. 그녀 스스로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정성을 다해 준비해온 성지순례의 꿈을 이룬 뒤 그녀의 표정은 매우 밝아졌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았다. 이제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좀 더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그녀는 수줍은 듯이 조그만 열쇠고리 하나를 내게 건네면서 예루살렘에서 선생님 생각하며
기도하고 샀어요 라는 말을 전했다. 동전 크기의 고리에 기다란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그녀와 그렇게 헤어졌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녀의 염원이 담긴 열쇠고리를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연을 듣는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게 되면 그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각 안에서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있다. 불편한 몸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많기에 그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게 해주었다고 내게 고마워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심을 두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에서 가슴 벅찬 보람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기적과도 같은 수많은 일들이 큰 감동으로 스쳐 지나갔다. 이를 눈앞에서 느낄 수 있었기에 진정으로 감사한 건 바로 나인 것 같다.